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가오 가스히로 지음 이선종 옮김. 북라이프 편엠.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아무리 조심해도 골절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져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미세한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을 짚었다가 손목에 금이 가거나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설 때 몸을 가누지 못해 주저앉았다가 요초 압박 골절을 하는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골절이란 뼈가 짓눌리듯 부러지는 증상을 말한다. 여러분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은 병원에 간다고 대답할 것이다.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입원이나 수술을 권할 것이다. 그렇게 골절로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엉덩방아를 찧어 요초 압박 골절을 입었다고 하자.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권한다. 입원 기간 동안 개인적인 공간은 침대 주변뿐이라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그런데 고령자가 그 상태로 3에서 4주나 입원하면 정말로 자리 보존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자리에 누워서만 생활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주일 내내 누워서 지내면 발 뒤꿈치 뼈에 숭숭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허리뼈나 등뼈 같은 척추와 넓적다리 뼈의 골밀도도 저하된다. 변화가 제일 적은 곳은 우리 몸의 가장 위에 있는 두개골이다. 뼈는 일어서거나 걸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중력을 견디기 때문에 걷지 않으면 점점 골밀도가 떨어진다. 계속해서 중력을 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뼈가 녹고 골다공증이 진행된다. 게다가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상을 입기 쉽다. 엉덩방아를 찧어 압박 골절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뼈가 약해졌다는 증거다. 즉, 압박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에 누워 있으면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입원 기간 동안 치매가 심해지거나 정신이 맑던 환자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입원 중에는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생활을 보내기 십상이다. 가끔 간호사가 상태를 보러 올 뿐 대화 상대도 거의 없고 집에서 지낼 때처럼 마음껏 생활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입원이 도화선이 되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놓는 일이 많다. 내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에 방문해서 진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곧잘 넘어지는데 입원은 거의 하지 않는다. 고령자일 때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골절이 많기 때문이다. 뼈는 알아서 붓는다.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한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의 절반은 입원 없이 자택 요양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요추나 척추에 압박 골절을 입은 경우 진통제를 처방해 통증을 완화시키면 첫날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집안에서라도 조금씩 걸을 수 있다. 2주일만 지나면 외출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회복된 뒤의 선택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무턱대고 걸으면 큰일 나지 하며 최대한 외출을 삼가는 쪽과 골절이 대수야? 라며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쪽이다. 물론 나는 두 번째를 권한다. 골절을 입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야 또 다른 골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팔이나 손목 골절이라면 말할 나이도 없다. 그런데도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다가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팔이나 손목에 골절을 입었다면 다리와 허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깁스를 하거나 보호대로 고정한 뒤 걷자. 뼈는 대체로 두 달이면 붓는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에게는 자연 치유력이 있고 당연히 뼈도 자연스럽게 붓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은 듯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절을 입으면 당연히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넓적 다리뼈와 엉덩이뼈가 연결된 관절이 부러지는 대퇴골 경부 골절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골두 치환술을 받아야 빨리 호전되는 사례가 많아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도 입원을 거부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다시 걷게 된 사람도 있다. 어쨌든 나는 재택의료 경험을 토대로 고령자의 골절 상해는 입원이 아니라 통증이 가시는 대로 걷기를 원칙으로 삼는다. 뼈는 자연스럽게 붓기 마련이며 병실에서 누워 지낼 때보다 평소처럼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편이 한두 달 뒤에 경과가 좋다. 걷는 자세나 인지기능 역시 입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남은 절반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병원을 선택하는데 골절, 특히 대퇴골 골절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 중 선망이라는 의식장애가 나타나 환각을 보거나 착란을 일으키는 등 완전히 몸져 눕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결국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향하는 사례도 많다. 그 환자는 90대 할머니였고 치매를 앓으며 혼자서 생활했다. 집에서는 어찌어찌 걸을 수 있지만 외출은 거의 불가능해서 내가 재택 진료를 담당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집안에서 넘어졌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반 골절로 밝혀졌다. 골반 중에서 치골이라는 뼈가 부러져 약간 틀어져 있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확인하니 골절된 뼈가 방광을 찌를 것 같았다. 정형외과에서는 큰일이네요. 뼈 때문에 방광이 파열되면 위험해요. 무조건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라는 소견을 보였다. 본인에게도 그렇게 권했는데 입원은 무슨 입원, 절대 안 해. 하고 거부하는 통에 결국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다음날 차도를 보기 위해 왕실을 갔더니 분명 절대 안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할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깜짝 놀라 병원에 전하니 그런 환자는 처음 본다며 정형외과에서도 다음 왕진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때도 할머니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무려 골반 골절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뒤로도 아무렇지 않게 걸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치매 덕분에 통증도 별로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인체는 정말 신비해서 다리가 좀 이상해요 라며 병원까지 걸어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환자도 있다. 흔히 넓적 다리뼈가 부러지면 걷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 밖에도 요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라운드 골프를 친 할머니도 있다. 낙상이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틈틈이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누구에게든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다. 만약 골절을 입었다면 좌약이나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린 뒤 최대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자. 골다공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해 다음 골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혹은 뼈는 알아서 붙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까맣게 잊고 있다. 언제나 병실에 누운 환자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하는 법이다. 기존의 상식에 얽매이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 전형적인 예가 뼈가 부러지면 입원한다는 안일한 고정관념이다. 골절이라는 만약의 사고가 닥치더라도 걸을 수 있다면 걸어야 그 뒤의 경과가 좋아진다. 마지막 여담으로 바른 자세를 위해 모델 워킹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걷는 모델의 걸음걸이 말이다. 멋지긴 한데 겉모습만 예뻐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모델 워킹의 기본은 등펴기다. 견갑골을 모아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걷는다. 더욱이 다리가 아닌 중심을 앞으로 내민다는 감각으로 상반신을 움직인다고 한다. 즉, 체간을 충분히 사용하는 걷기다. 모델 워킹은 겉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올바른 걸음걸이로도 손색이 없다. 여성 환자에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모델이 됐다고 상상하며 걸으세요 하고 권한다. 당장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모델이다 라는 기분으로 5분 정도 걸으면 정말로 그럴싸한 자세가 나온다. 여성은 모델, 남성은 복한병사를 상상하며 등과 가슴을 펴고 걷자.